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참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일. 일단 조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 물어봐요. 변호사님, 나는 이혼 소송 부담스럽고 이혼 조정 신청해서 하고 싶어요. 조정 신청해 주세요. 이러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혼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뭐 조정 신청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소송 중에도 조정 기일이 막 잡히고 한다. 조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조정이 뭐냐? 조정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저도 안 찾아봤어요. 예, 그 조정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합의 자리를 마련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조정을 한다는 거는 서로 의사를 조정해 본다 이런 느낌이겠죠. 결국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변론기일이 있다. 변론기일은 어때요? 막 재판 법정에서 하고, 판사님이 요래 앉아 계시고, 여기 막 방청석이 있고, 여기 원고 자리, 피고 자리 해가지고 순서되면은 나와가지고, 저번에 제가 변론기일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3분에서 5분 안에 끝난다. 대부분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바바바바박 공장식으로 돌아간다가 막 다음 타자 해가지고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변론기일이다. 물론 변론기일에도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다. 그 다음에 조정기일은 하는 장소 자체도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조정기일은 이제 우리 예전에 이혼 관련해가지고 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잖아요. 사랑과 전쟁. 거기 이제 드라마를 보면 나오죠. 이렇게 좀 회의 테이블, 그냥 이런 재판장이 아니고 회의 테이블 같은데 어때요? 뭐 영감님 같이 조정위원들이 막 이래 앉아있고, 그죠? 뭐 당사자들 와가지고, 그죠? 뭐 서로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래요. 서로 조율하고, 또 거기서 주요 멘트가 4주 뒤에 뵙겠습니다. 4주 뒤에 한 번 더 오라 이 말이에요. 또 조정해보게. 그죠? 이런 절차가 이제 조정 절차예요. 그런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는데, 저는 조정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뭐 판사님이 잡아주면 가는데, 조정은 어차피 뭐예요? 조정이라는 거는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합의가 될 여지가 있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경험이 많은 이혼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하고, 어쨌든 이 사건이 우리가 주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맥스로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맥스로 청구해서 10억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도 자기는 최대한 미니멈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 푼도 못 주겠다, 영혼을 주장하고 있다.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근데 실질은 우리 의뢰인의 의사는 한 3억만 받아도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실질은 이 상대방도 본질은 영원이라 주장하지만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 줘야지 해서 이 사람도 아마 10억 청구하고 있는데 나도 한 3억은 2, 3억은 안 줘야겠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합의가 이 표면적인 거 말고 실질적인 걸 따지면 합의가 될 여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실력이 좋은 변호사는 그냥 항상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청구를 했을 때 청구 취지에 나간 금액만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는데, 이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작게 표현한 거고,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가 3천만 원이 나올 사안이 있고 2천만 원 나올 사안이 있고, 위자료 서로 상대방 거 방어하려고 우리도 3천만 원 청구해 놓은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켓한 게 뭐냐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변호사랑 또 이렇게 좀 교감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합의가 될지 안 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합의가 될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은 합의가 되겠다 싶은 점이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조정기를 잡아달라고 하느냐? 안 해요. 왜 조정기를 안 하느냐? 괜히 시간 낭비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합의가 될 여지가 있으면 내가 어차피 상대방도 변호사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일단 우리 의뢰인한테 내가 물어보죠. 우리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영혼은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내용을 보면은 진짜로 영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3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합의 시도를 한번 저쪽 변호사랑 해보면 어떻겠냐 하면 우리께서도 변호사님 그래 생각하면은 나도 어쨌든 한 3억 이상 받으면 되니까 뭐 3억 준다 하면 난 좋아요. 10억을 주장하는데 3억은 좀 표현이 과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을 청구했는데 3억을 내가 받으면 되니까 3억 이상 받으면 되니까 뭐 합의를 되면 좋죠.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때는 우리 의뢰인은 타겟은 3억이나 제가 3억을 대뜸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물건 흥정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제가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의뢰인한테 다 3억이라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어. 근데 변호사님 내가 죽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사고 아니면 죽어도 안 받는다는데 한 3.5억 해주면은 내가 우리 의뢰인을 한번 설득해 볼게. 어때요? 이러면 싹 떠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서도 어차피 뭐 하면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의뢰인 또 뭐 한번 우리 의뢰인한테 이야기는 해볼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락 와갖고 3억 5천 안 된대요. 이런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래요? 이러면 한 2억 5천 이야기 하면은 합의가 돼요. 3억에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로 우리 의뢰인, 자기 의뢰인은 10원도 못 주겠대요. 이러면은 합의도 안 해. 어차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5억이 아니고 1억까지 밖에 못 준대요. 1억 5천 밖에 못 준대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합의 안 돼요. 결국엔 판결 받으면 돼. 그만이지.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이제 합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합의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5억을 이야기했어. 그럼 우리는 5천만 원만 낮추면 되고 얘는 저는 의뢰인한테 이미 3억에 오케이를 받아놨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5천만 원만 올려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쪽 변호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의뢰인이 3억 5천 절대 포기 안 하는데 그쪽 의뢰인한테 3억으로만 맞춰봐라. 그러면 그것만 한번 맞춰보면은 내가 우리 의뢰인 진짜 설득 한번 해볼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도 자기 빨리 끝내면 좋으니까 자기 의뢰인 막 설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3억에 만약에 맞춰왔다.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은 타겟상 금액이 3억이니까 저랑 이야기한 게 변호사 좋다 해갖고 이제 그때는 합의서를 써버려요. 변호사들끼리 합의서 쓰고 판사님한테 이거대로 해서 화해 공고 결정 내려주세요 하면 게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합의 여지가 이미 있는 사건은 본질적으로 이미 변호사가 합의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합의 시도를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의뢰인 입장에서 이 소송을 6개월, 7개월, 1년을 가면서 위험 변수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제가 4억을 청구해도 의뢰인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 이상이면 충분히 잘 받아온 금액인 케이스에서는 그럼 우리 의뢰인도 3억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고 하면은 합의 시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의뢰인하고 저랑 그게 맞으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제 딱 이야기를 해보면 돼. 이야기를 해보면은 상대방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합의는 죽어도 안 된다. 어차피 판결로 가도 우리가 3억 이상 받으러 할 한계율이 높으니까 이 이하로 내가 포기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2억 5천 낮춰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소송할 거야. 이래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뭐 자기 포기 못 하겠다. 그래도 막 그러면 그냥 뭐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은 저는 일부러 뭐 조정을 요청해서 거기 가가지고 협상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죠? 어차피 거기서 아까 제가 어떤 물건 흥정하듯이 우리한테 유리한 거 4억 이야기했다가 3억 5천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자기가 그 즉시 결정을 못 하죠, 당연히. 그러면
자기 의뢰인하고 자기들 또 논의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어차피 판결 가도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은 받아들일 거고, 그죠? 아닐 것 같으면 그거 안 받아들일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런 게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조정기를 잡을 게 없다. 근데 저의 의사랑 상관없이 판사님이 그냥 조정기를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뭐 서면을 늦게 낸다거나 하면은, 아니면 또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무조건 조정 한번 잡자 해서 조정기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정기를 잡으면은 당사자가 출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 출석을 안 해도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결국엔. 그죠? 근데 저는 요것도 원칙으로 말했어요. 원칙은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하셔야 되고 예외적으로는 해야 될 경우가 있다. 왜 또 출석을 하지 말래? 이 변호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해놓고 재산분할 1억 원 청구해놓고 뭐 양육비 뭐 150만 원 주세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정기일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회의 테이블에 조정기일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조정위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우리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님이 그냥 바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나오면은 조금 좀 사설이 길어져요.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하다가 이제 합의가 되면은 판사님 불러서 이제 조정조사에 도장 찍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동일하거든요. 판사의 대리인격으로 조정위원이 나오느냐 판사가 나오느냐, 결국에는 판사가 나온다고 하고 치고, 그저 판사님이 온다고 치고 결국에는 당사자들 앉아있고 변호사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의뢰인께서 안 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불리한 경우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자료 3천만 원 충분히 나올 사안이고 재산분할 1억도 충분히 받을 사안이고 양육비 150도 충분히 받을 사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온 판사님은 조정을 잡았으니까 어때요? 자기는 이걸 빨리 끝내고 싶고 합의로 끝내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조정이 되면 판결문을 따로 안 써도 되니까 얼마나 일거양득이 합의가 되면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다음에 합의를 많이 시킨 판사는 실적도 좋게, 이렇게 고가 점수도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 간의 분쟁을 무조건 판결로 가는 게 별로 권해주는 게 아니고,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조정이나 합의가 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견이 또 없고 뭐 항소도 안 하고 이러니까, 항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이 준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제 의뢰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저도 이거 초임 때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의뢰인이랑 가지. 그러면 판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의뢰인한테 엄청 겁을 준단 말이야. 겁을. 당신 원고 말이에요. 이거 끝까지 이렇게 3천만 원 고집하고 1억 고집하면 이거 판결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뭐 이거 위자료 기각될 수도 있을 걸.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 뭐. 어쨌든 3천만 원까지 안 나와요. 뭐 1억 재산분할 1억 나오겠나 막 이러면서 막 겁을 준단 말이야. 이게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 한쪽이 욕심을 부려요. 나는 3천만 원도 못 주겠고요, 1억도 못 주겠고, 이 욕심을 부리고, 그죠? 한쪽은 좀 사람이 순해 보여. 원래는 이 사람이, 우리 의뢰인이 받을 권한이 충분한데, 그죠? 판사님 입장에 조정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판사님은 영리하단 말이야. 그럼 이쪽을 공략하면은, 이쪽을 겁줘가지고 너 빨리 3천만 원 1억 150 주면은, 안 주면은 이거보다 더 나올 수 있어.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다 너. 이렇게 이쪽을 겁줘서 합의가 될 것 같으면은 이쪽을 겁주는 거고, 우리 의뢰인 쪽을 겁줘서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의뢰인을 겁주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죠? 왜냐면 판사님 입장에서 그게 기술이야, 나름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의뢰인을 모시고 조정에 가는 경우에도 이 설명을 미리 저는 이제는 다 한단 말이에요. 판사님이 뭐라 이야기를 해도 그 앞에서 쫄지 말고, 이거 사건 판결로 가도 3천 받고 1억 받고 150 받는다, 그 이상 받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3천이지만 이거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로는 절대로 판사님 뭐라 이야기해도 합의하지 마세요, 나 이런단 말이에요. 교육을 딱 시켜놓고 가죠. 그러면은
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의뢰인을 찔러도 우리 의뢰인 꼼짝도 안 하거든. 그러면 오히려 저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니 계속 고집하면은 위자료 3천만 원 꽉 채워서 나갈 수 있어. 이러면 2천만 원 합의해. 그러면 위자료 2천만 원 합의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그냥 안 나가버리면 돼. 아무리 오라고 해도. 당사자가 안 나가고 변호사가 앉아있으면은 판사님이 이렇게 못한다면, 왜 변호사는 다 아니까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변호사 옆에 당사자가 앉아있으면 왜 이러느냐. 판사님이 막 우리 의뢰인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판사님 앞에서 저 판사님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고. 그죠? 그 앞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하잖아. 근데 당사자는 그 순간에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변호사 말도 안 듣고 나 여기 도장 찍어버리겠다, 본인이 불리하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 도장 찍어버리면 변호사한테 원망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예 안 가버리면 우리 쪽을 공략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쪽을 공략하기, 이쪽에 당사자가 왔다. 그럼 너 위자료 2천만 원 좀, 우리는 뭐예요? 위자료 한 2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될 사람이 2천만 원, 저는 딱 의뢰인이랑 다 이야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미니멈으로 2천만 원 이상이면 되고, 재산분할에 1억 청구했지만 8천만 원 정도 이상이면은 받아들일만 하고, 뭐 150만 원 청구했지만 양육비는 130만 원 이상이면 받아들일만 하다. 그럼 저는 이제 미니멈 라인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지 뭐 합의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들고 있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 금액 이하로는 우리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앉았고. 저쪽에 판사님은 조정하고 싶은가 상대방한테 막 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온 경우에.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무조건 이쪽으로 가잖아. 쪼오는 방향이. 그죠? 우리 의뢰인이 없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내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안 오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정 기일이든 변론 기일이든 안 오셔도 된다. 안 오셔도 되고. 그런데 조정에서도 제가 예외적으로 오셔야 되는 게 뭐다. 자, 양육권. 애를 누가 키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내가 무조건 키우겠는데 해도, 무조건 안 키우겠는데로 해도 결론은 이게 서로 안 키우겠다고 주장한다거나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죠? 이때는 변호사가 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진짜로 조정이 필요한 거야. 거기서 조정위원들하고 당사자들도 좀 면담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뭐 고민도 하고, 또 다음 조정길 또 잡아가지고 또 고민도 하고 해가지고 신중하게 애를 누가 키울지 안 키울지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변론길에서도 예외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혼을 제발 좀 기각시켜 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여기 판사님 있는 데서 가가지고, 조정이 있는 데서 가가지고, 또 당사자도 오면 사과하기도 편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난 너랑 같이 살래, 계속 이러면 또 화해될 여지도 있으니까 조정길에 당사자가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돈 문제, 결국에는 돈 문제는 변호사한테 딱 맡겨놓는 게 제일 좋고, 그죠? 돈 문제는. 근데 돈이 아니고 이혼을 하냐 마냐, 내지는 뭐 면접 교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내지는 뭐 애를 누가 키워야 되냐,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오시는 게, 와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이런 판단은 변호사가 합니다.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조정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조정길이 잡히면은 저는 의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8천만 원 청구하지만 타켓 하는 금액이 6,500이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변호사님 뭐 6,500 이상이면 됩니다 하면은, 물건값 흥정하듯이 제가 바로 6,500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미니멈 금액이니까 8,500, 8천만 원에서부터 깎는 거예요. 우리 7,500밖에 못 해줘요. 뭐 양보 못 해요 하면은 막 공방하다가, 그죠? 뭐 7천만, 저쪽에서는 뭐 8천 하나도 못 주,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안 하겠다 그러고, 물건값 흥정하듯이 막 이야기해갖고 6,500 이상으로 받아오면은 제가 오케이 하고 도장 찍자고 하고, 그죠?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모인 경우도 있어. 딱히 뭐 미니멈이 안 정해져 있고 조정 기회를 갔는데, 어차피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생각은 없고, 판사님 의사도 물어보고 상대방 의사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봤는데,
뭐 한 중간 금액 정도에서 판사님이 뭐 화해 공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화해 공고가 오면은 의뢰인하고 논의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면 되고, 우리 쪽에 유리하면 뭐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시겠죠? 오늘은 조정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좀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